국내의 정치 문제 얘기하기 전에 그 행복지수하고 아까 그 몽골지도 거기에다가 왜 동유럽이 더 똥덩어리가 더 동도까지 다 됐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까지 간 거죠. 말하자면 몽골 최대 땅덩어리에 오스만 투르크 최대 최대 영토 거기를 이렇게 한 거고 다 거기 이제 변두리에서 요게 이제 브레진스키가 말하는 축이었는데 이쪽에는 한국, 베트남 뭐 이렇게 해서 네팔, 부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렇게 터키, 발칸반도로 이어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로 해가지고 발트 3국, 핀란드까지 이렇게 이게 여기서 다 각종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9번 황제 가문의 대결이었다. 베어링 대 로스차일드 가문 대 버트란트 러셀 가문,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9번 권력투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행복지수 같은 경우는 일본이 1위 된 거, 뭐 이건 뭐 국토전략이 한 거고, 뭐 일본이 1위 된 게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뭐 저희 파셔들이 날치는데, 일본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기후, 지형적으로 기후나 좋고, 그 다음에 한국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 세상에서 그러니까 삶의 질, 이건 GDP가 항상 미국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배가 아픈 이제 프리메슨들이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GDP는 낮을지라도 미국인보다 더 행복해, 이런 어떤 자유질, 정당화질 살기 위해서 만든 게 말하자면 삶의 질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항상 프리메슨 국가들이 다 상위권이야. 그쵸? 영영방 국가, 프리메슨 국가, 이런 국가들이 상위권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이제 다들 지금 역사학, 전 세계 역사학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인문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분야, 경영학 분야, 이 모든 면에서 지금 20년 전만, 인드라가 20년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예 모르거나, 엘리트층들은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학, 일본학, 그건 돈 돼요. 필요하니까 배우지만, 한국학 뭐하러 공부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들이 벨기에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죠. 스페인어나 아랍어나 중국어, 뭐 이런 거, 영어, 한국에도 언어학과들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잖아. 4대.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국유본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그런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국유본 세계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행복지수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치안 좋죠. 전쟁이나 테러 위험, 총기, 이런 범죄,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치안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상당수가 다 중산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경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 다 대부분 교육 받았고, 사회문화 서비스, 병원 의료 좋잖아요. 일본도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또 다른, 일본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빨리빨리죠. 이사도 반나절 만에 가능하고, 새벽 3시에도 배달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밖에 없어. 말하자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바뀌어서 새벽 3시에
가게 문 열고 야식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친구랑 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 중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택배 배달 2, 3일 만에 쫙 오는 거, 네, 별로 없어요. 일주일 우습게 걸려요. 한국은 빠르면 하루 만에 다 되죠. 이 빨리빨리는, 네, 굉장히 국민을 높이 평가한다. 네. 삶의 질을 면에서 치안 좋지, 네, 경제 수준 중산층이지. 그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에서 한국 비자 순위가 몇입니까? 1위가 싱가포르, 일본이에요. 공동 1위. 딱 하나 차이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 3위가 한국입니다. 4위가 영국이에요. 반면 북한 반쪽정은 몇입니까? 이런 거는 국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전 국뽕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국토전략도 지나친 국뽕은 내가 차단하잖아. 예? 예. 조심해야 된다, 국뽕은. 예. 자, 그렇게 하고 정치에게 400만 원짜리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행복지수는 그냥 상대적인 여러 기관에서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예, 순위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정했구나. 부탄은 어느 나라 거죠? 예, 부탄이 행복 1위. 예, 부탄은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기 부탄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 뭐다? 예, 부탄은 아까 군법 따지면은, 예, 프리메이슨 국가다. 네팔은 뭐냐? 예, 네팔은 그냥 노스차일드 국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팔이 지금 잡고 있는 애가 마오이스트, 모택동주의자들 아니야? 예, 마오이스트. 이건 이제 약간 로스차일드 냄새가 나는, 예, 그런 국가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행복지수도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원짜리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기사식당 서서 돈가스 먹었다고요. 네. 자, 그렇고요. 네. 자, 가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게, 내가 강조하는 게 빈부격차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행복지수의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게 빈부격차거든요. 그 빈부격차 증가율이, 빈부격차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을 하면, 예, 전반적으로 다들 좋아하시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죠. 그거 긍정적입니다. 예, 당연히 빈부격차가 커지죠. 예. 암만 그래봐야 여러분, 예, 반쪽정은 노예제 파시 국가에서의 빈부격차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설사, 예,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이지만, 예, 그것보다 100만 배 더 심각한 나라가 반쪽정은 노예제 파시 국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서 최소화된 때는 언제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다. 국민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갔던 시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고, 반대로 김대중 정부 때도, 예,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이었어요. 반대로 최악을 달렸던 시기는 언제냐? 반쪽노면 매국노, 그 다음에 문전비 매국노 때가 국민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을 때고, 반쪽노면 때보다 더 낮았던 때가 문전비 때예요. 최악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각종 경제 지표, 사회 문화 지표 모든 게 엉망이었던, 나라를 망쳤던 때가 언제냐? 반쪽노면 매국노 때와 문전비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자들 평가가 F학점이에요, 여러분. 문전비가 사회주의 페럼 이전에 벌써 1년 만에 F학점 맞았어요.
외교도 빵점, 경제도 빵점, 운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인드라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이코노미스트를 구분도 못하는 좌우 파셔들에서는 얘들은 신경 끄고요. 철수영, 그 다음에 한상영,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인드라 얘기했죠. 6월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온다. 내년 총선까지. 네, 방송개혁.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8월에 사법개혁. 깜빵 갑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리고 4.15 부정선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선관위. 요즘 선관위 얘기 나오죠. 4.15 부정선거. 그래서 왜 성렬형 정권 잡았는데 정권 교체했는데 왜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막 무시하고 하면 그 문전비가 그거 무시하고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이렇게 다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내부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고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적시를 해도 깜빵 가는 세상이야. 한국은 이 명예훼손죄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사실적시를 해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허위 사실을 유포시켰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건 괜찮은데 사실적시를 했다고 명예훼손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건 막걸리 보안법이에요. 이러한 어떤 명예훼손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사면 복권될 것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유죄 때린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기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태우 하필이면 또 선거 재판장이 또 이렇습니까? 이거 죄국이 뭐 국회의원 총선에 나오면 깜놀이 패죠. 죄국이 꼭 총선 출마했으면 좋겠네요. 설사 확률이 낮게 당선되더라도 좋고 낙선하면 낙선하는 대로 좋네요. 꼭 죄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죄국은 인드라 얘기했죠. 죄국사는 다른 자잘한 것들은 국유본이 관리 안 해요. 근데 운전비 죄나 죄국죄는요 국유본이 관리합니다. 외신 탔잖아 죄국사. 외신을 탔어요. 쥐명이도 외신 탔단 말이야. 쥐명이 죄국, 운전비 이런 거는 국유본이 관리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외신에서 다루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윤미향 뭐 이런 애들은 외신에서 다루지도 않잖아. 걔 독보잡이란 말이야. 인드라 입장에서 외신에서 다루지 않는 건 인드라는 친구도 안 써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구본 얘기하는 게 이제 키신저, 헨리 키신저 100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CFR에서 이렇게 특집 기사 내고 그다음 VO에서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몇 분들은 이 헨리 키신저가 친중이기 때문에 악마다 음모론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게 브레진스키는 반소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붕괴시키고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것이 78%, 22%가 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친중 정책을 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구본의 100년사 동안은 친중이었습니다. 보아트란트 러셀도 친중했고 다 친중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했는데 이제는 반중으로 바뀌었어요. 구본이 필요해서 이제 세계가 변했고 그 다음에 이 브레진스키나
헨리 키신저 모두 상급위원회 예,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교대로. 예, 다시 말하면 데이비드 록펠러 전임 국영 황제의 좌우 책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중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부시 가문에 대해서도 국유원이 존중하잖아.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예, 평가를 해야 된다. 물론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기존의 음모론들은 여러 가지로 뭐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과대평가된 면도 있고 과소평가된 면도 있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 때도 긍정적인 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 같은 거는 헨리 키신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유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트럼프 사이를 통해서, 트럼프 사이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노스차일드 가문, 노스차일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브레즈스키도 유대인이지만 이쪽 프리메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프리메슨 대 노스차일드 유대인 네트워크 대결에서는 데이비드 록펠러 사람들은 대다수가 프리메슨 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으로서 CFR이 그 리차드 하스가 CFR에서 기사를 냈고요. 그래서 4명, 리차드 하스, 데이비드 록펠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그 다음에 조지 푸나이, 존 햄리, CIS 소장, 이 4명이 현재 굉장히 대록주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유본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평가돼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 그 인물들을 보면 이게 이제 챗 GTP한테 물어봤더니 나오는 사람이 헨리 폴슨.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도 재무 쪽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콘돌리스 라이자는 이제 부시 정부 때 했던 과거 분파상 뉴라이트. 굉장히 이 콘돌리스 라이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옐런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누빈 하면 클린턴 시절의 재무부 장관. 한때 막 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주범은 누빈이다. 시티은행 장도 맡고, 하여튼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로렌스 핑크, 블랙홀, 내가 얘기 강조했죠 항상. 블랙홀,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그러한 블랙록. 그 다음에 데이비드 루타인, 그 다음에 로버트 게이츠는 누구냐면 브레젠스키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맡죠. 로버트 게이츠, 브레진스키 직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레이드 자카리아, 이 사람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언론계, 미국 언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데 미국 언론계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자카리아가 이 사람이 중동계였나?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CFR 역사에 대해서는 인드라 블로그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헤리티지 재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공명당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걱정하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싱턴 톡, 이건 반드시 시청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토요일에. 오늘 나온 분은 이제
예, 재팬 소사이어티 회장입니다. 대륙주가 재팬 소사이어티 회장, 저기 회원이죠, 여러분. 예, 대륙주가 재팬 미국 미일 소사이어티 회장입니다. 이분은 외교적인 어디야? 왜? 제임스 준 월트 몇 번 출연하신 분이고 외교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무부니까 외교관답게 말씀하는 거고 이분 나는 이제 이분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매니악하게 막 그 새벽까지 일하다가 그냥 세수만 하고 얼 같은 얼굴 이런 스타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현재 랜드 연구소 요 말로리 4세 딱 이름 들어오는 영국 귀족 같은 말로리 가문 딱 찾아보니까 귀족 가문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귀족 가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스펜 하면 또 300여 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방송에서는 찰스 킹 말로리 4세가 뭔가 여러가지 툭툭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랫동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워싱턴 톡의 그 토론 수준이요, 이 돌직구 조은정 아나운서가 기자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면서부터 굉장히 격상했어요. VOA의 토론 수준이 나 김영교 기자나 함지아 기자도 좋아하는데 김영교 기자나 함지아 기자가 있을 때는 질문 수준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외에 나가면 이 북한 문제만 얘기했지 국제 외교의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VOA에서 워싱턴 톡에서 다루는 대부분 문제는 99% 이상이 북한 문제였어요. 근데 조은정 돌직구 조은정 기자가 등장한 이후에 특히 올해부터 작년에는 조짐을 보였는데 특히 올해부터는요, VOA 워싱턴 톡의 이슈가 세계적 국제 차원이에요. 국제 차원. 오히려 북한의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핵무기를 얘기하든 북핵 얘기를 하건 무슨 뭐 어떤 문제를 얘기하건 단순히 한반도 정세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동북아 수준도 아니고 국제 수준, 지구적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수준이 토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VOA 워싱턴 톡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의 시민의식도 자유의식도 더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고요. 왜 자꾸 오늘따라 그 다음에 이건 한미연합 합동 격렬 훈련, 그 다음에 추부길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한개님께서 그 분석한 거,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약간 건드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역시 아침한개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했죠? 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지금 12시 11분이네요.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그래도 2시간 반 한 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직 안 주무시는 분들 자,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또 안 계시나요? 400문원짜님 고맙습니다. 자, 뭐 헤르메트커님 고맙습니다. 12시 12분 12시 13분에 끝내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네. 바다사원님 고맙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뭐 빨리빨리 주시면 1분 내에 답변들이 없으면 이러다가 13분에 정확하게 끊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본론으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각 나라별로 국유본론을 하면서 더 국유본론을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